그리고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김상곤 연합회장님을 비롯해서 역대 회장님 그리고 농업경영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경의를 표임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농업정책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미 FTA 또 호주 FTA, EU FTA가 체결될 때마다 농업에 대한 피해 대책을 보전하겠다라고 정부는 약속을 해왔고 공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때만 되면 매년 국가 예산이 평균 5.3% 정도 증액 편성되는 데 비해서 농업 예산은 한 2% 남짓뿐이 증액이 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 다른 예산에 비해서 농업 예산은 계속 소외되어 왔고, 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5년 공약 가계부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5년 동안 농업 예산을 5조 2천억 정도 감액 편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정말 말 따로 실천 따로인 박근혜 정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쌀 목표 가격이 18만 8천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물론 농민들께서는 23만 원, 또 우리 민주당에서는 19만 6천 원을 마지노선으로 정해서 싸워왔습니다만은 정부에서 18만 원 이상은 절대 주지 않겠다 해가지고 아마 가운데 선인 18만 8천 원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민주당에서는 우리 김영록 농산위 간사를 비롯해서 농수산 위원님들 그리고 민주당 위원님들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은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농업하면 전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도인 전남은 저는 전남에 맞춰서 농업 정책이 펼쳐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량 자급률이 23%입니다. 77%는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조그만 나라지만은 세계에서 5번째 곡물 수입국이 되고 있습니다. 곡물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들은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식량을 수출을 금지해 나가는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중국, 러시아 이제는 수출세까지도 부과시키고 있고 해서 곡물 최대 생산국들이 수출을 금지하는 정책을 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식량 위기 시대에 대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도인 전남이 이 식량, 이 농업을 지켜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앞으로 전남 농업 정책에 좀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박준영 지사님 친환경 농업 정책 저는 컨셉을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품질로 경쟁해야 되고 웰빙 시대를 맞춰서 친환경 농업 정책은 정말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친환경 농산물이고 유기농이면 가격을 2배 이상은 받아야 제값을 받는 것인데 제대로 가격을 받지 못해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전남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보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건강식품이다. 생산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좀 육성을 시켜서 팔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농업을 전국에서 60% 이상을 생산하지만 60%의 유기농 식품을 가지고 식품으로 제조하는 비율은 채 2%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만 할 게 아니라 저는 가공해서 판매하는, 소위 말하면 농업을 6차 산업으로 활성화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야 부가가치가 생기고 경쟁력이 생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 전남의 농업을 보약산업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육성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게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좀 수출 농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고 강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의 수출이 부과될 때 널뛰기 가격이 없어질 것이고 생산자는 가격을 안정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은 대부분 아시다시피 일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바로 전남 바로 옆에 세계 최대 시장이 인구의 22%를 가진 세계 최대의 시장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식습관이 비슷한 민족입니다. 또 최근에 중국은 웰빙 소비 시대로 전환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겨냥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농산물 수입을 미국, 브라질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수입하는 것은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의 수출 시장을 육성 개척하는 것, 저는 그게 시급하다 생각하고 우리 전남의 수출 농업을 강화시켜서 그래서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만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널뛰기 가격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주장하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제도가 빨리 도입돼서 그래도 그냥 정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밀이라든지 보리의 재배도 좀 장려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리가 한때 우리 전남이 전국 보리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와서 전라북도는 상당히 보리 재배에 관심을 갖는 반면에 전남은 무관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밀과 보리를 재배하는데 물론 직불금을 40만 원씩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만은 밀과 보리 재배도 우리 전남으로서는 시급한 산업이고 또 종자산업 육성 또 농업 재고 복급이 현실화 이런 것도 저희들이 챙겨야 할 것 같고 특히 강주 근교권 담양, 장성, 나주, 화순, 곡성 이런 데에는 강주 근교권은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 산지하고 소비지하고 가까이 있는 곳에서 직거래 장터는 성공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저는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싱싱한 물건을 값싸게 살 수 있는 직거래 장터를 빨리 활성화시키는 것이 강주 근교권은 필요하다. 농림부에서 지금 직거래 활성화법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물론 언제 가서 농업에 대한 정책을 발표를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전남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다음에 도지사가 꼭 해결해야 될 것은 노인 문제 해결과 농업, 수산업, 축산업, 임업과 같은 1차 산업의 활성화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은 전국 평균의 2배가 살고 있는 것이 전남입니다. 또 농업, 수산업은
가장 정부로부터 천대받고 있는 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전남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기가 기회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 산업은 실버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은 실버 산업의 규모가 연평균 800조가 넘습니다. 대한민국의 실버 산업 규모는 60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노인들이 가장 살기 좋은 따뜻한 기후, 맛있는 음식을 갖고 있는 전남이 실버 산업의 천국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은 농업과 수산업, 1차 산업은 저는 생명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노인과 농업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전설적 투자자 짐 로저스는 앞으로 20, 30년 후에 가장 대박이 나는 산업은 바로 농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농부가 되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은 농부가 앞으로 가장 존경받고 수익이 많이 나는 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농민들 스스로가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인재 육성이, 농업과 수산업의 인재 육성이 우리에게는 가장 절실한 과제다. 그런 의미에서 마이스터 대학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업 경영인 여러분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정기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